조금 더 천천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여러분들아 이거 어때? 2x-3이라고 하는 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식으로만 푸는 습관이 들어있잖아. 그지? 당연히 식으로 풀겠지? 2x는 8보다 크거나 같아요? x는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 얘가 해구나? 라고 확인하고 넘어가고 아무 생각 안 했을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이것 좀 물어볼게요. 그래프로 푸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프로 풀 수 있으십니까? 그래프로 풀 수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라고.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봐. 2x-3이라고 하는 값이 5가 되도록 하는 값을 그래프로 풀 수 있으십니까? 이건 그래프로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거꾸로 물어볼까? y는 2x-3이랑 y는 5랑 얘네들에 대한 연립을 해라 라고 하면 어떤 식을 만들어 우리는? y가 같으니까 2x-3이라고 하는 값은 5구나 로 하나에 연결된 식으로 만들어주지. 이거를 우리는 생략된 방법, 제가 교과 과정에서는 더 이상 이름이 안 나온다고 했지만 정석에서는 이름이 있는 등치법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연립하는 방법 중에서. 기억나? 그러면 거꾸로도 진행이 가능하냐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등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두 개로 보는 거야. 그래서 y는 2x-3이라는 그래프와 y는 5라고 하는 그래프 두 개로 분류해서 그 두 그래프의 결국에 연립이라는 거는 내가 뭘 구하는 과정이라고 했어? 연립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건 뭐랑 같다고 얘기했지? 제발. 교점의 좌표와 같다고 얘기했었어. 제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노란색 식을 만든 거잖아. 그럼 이 노란색 식을 만들어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x는 블라블라. 아, 교점에 x좌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러면 얘를 거꾸로 생각해봐. 연립되어 있는 식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를 나누어서 그래프로 바꿀 수도 있냐는 얘기야. 이렇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2x-3이나 y는 2x-3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y는 5라고 하는 상수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요거의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 그러면 지금 그냥 할게. 이렇게 짠짠하고 그렸을 때 2x-3이라고 하는 위치는 -3을 y절편으로 하고 기울기가 플러스 한 칸 갈 때 플러스 두 칸 지나는 요 점을 지나서 요렇게 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요거의 값은 뭐 2분의 3입니다만 이때 y는 5라고 하는 선을 확인해 보시면 y는 5라고 하는 요 상수함수를 빰 하고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는 우리가 구한 값으로 따졌을 때 얼마가 된다고? 4가 됐을 거라고. 맞는지 봐봐. 4 맞죠? 그치? 그래프로 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등식에서부터 갑자기 써먹으려고 하면 헷갈려. 방정식 또한 그래프로 풀 수 있는지부터 보는 게 우선이 될 거야. 오케이, 좋아.
그럼 2차 방정식이 헷갈리는 1차 방정식부터 보자고. 1차 방정식 봤잖아. 그럼 1차 부등식 한번 볼래? 이건 그럼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 식의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곳은 어디야? 값이라고 하는 건 누구 거라 그랬어? y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딜 봐야 된다 그랬어? 위아래로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 위아래로 봤을 때 5보다 크거나 같은 구역. 5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 요 범위 안에 해당되는 식의 위치는, 그래프의 위치는 어디야? 여기죠,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서부터 위로 쭉이에요. 그치? 그럼 그 함수 값이 나오게 하는 x의 위치들은 어디가 되는 거야? 4보다 큰 위치들이 되는 거야. 크거나 같은 위치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방정식도 풀 수 있고 부등식도 풀 수 있다. 받아들이셨나요? 받아들이셨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들어가겠습니다. 8단원 여러 가지 부등식의 네 번째 내용 2차 부등식입니다. 나 지금 야 웃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제 막 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도 정리해서 썼어야 돼.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지금 이게 애당초 2차 가기 전에 1차부터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치? 얘도 중요한 거 아닌가? 영상 다시 돌려보시든가 하시고요. 자, 그럼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생겨먹은 식이고 어떤 2차식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했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식이 만들어지고 얘가 부등호 기호를 가지고 있을 때 a는 0이 아닌 거죠. 부등호 기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런 식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크다도 있을 거고 크거나 같다도 있을 거고 작다도 있을 거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들이 나오는 그러한 경우를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요.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애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할 때 그래프로 안 풀어도 돼요. 그래프로 안 푸는 방법을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지도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자 그래프로 안 왜 우리가 그래프를 풀냐고 선생님들이 계속 나한테 처음 배운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공통수학 원과정을 배울 때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간단하고 편하다. 편하다가 아니라 2차 함수로 풀어야 한다라고까지 설명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세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까지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없어도 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한번 찾아봐요. 봐봐. 이 대표적인 예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아요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 식을 풀어보시면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라고 나와요. 그지? 그러면 봐. 그래프로 그릴 게 아니면 수직선으로 뚫어. 수직선을 그려서요. 여기 는 0이 되게 하는 0보다 작거나 크거나 하는 값들이 생길 텐데 0이 되게 하는 위치에 포인트를 줘서 잘라봅시다.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잘릴 거고 4일 때 한번 잘릴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아무거나 구간을 3개로 나누어서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서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아무거나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3 한번 대입해볼래?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이지. 음수죠. 마이너스 1이죠. 음수죠. 음수 곱하기 음수는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돼요. 이 식의 값 자체가 플러스 값을 가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아무거나 집어넣어 봅시다. 0 넣어볼까?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니까 음수예요. 2니까 양수예요. 양, 부호 서로 다르니까 얘는 음수예요. 그럼 4보다 큰 뭐 x에다가 5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 보면 양수가 될 테니까 양수 곱하시면 양수가 돼요. 구간이 몇 개로 나눠졌는데? 3개로 나눠졌는데 그 3개로 나눠진 구간 중에서 음수가 되는 구간은 어디구나?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구나. 그럼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 있다면 뭐가 돼도 돼? 0이 돼도 돼. 즉 괄호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0이 돼도 돼. 즉 경계, 요 마디, 자른 그 곳을 포함해도 돼. 그래서 지금 얘가 얘기한 것처럼 뭘 하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수직선만으로도 풀이가 충분히 가능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이해돼? 그럼 이거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될까? 이거 판별식 써봐라.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라는 거는 수직선상에서 그 0이 되게 하는 무언가, 그 잘라주는 그 무언가가 없다라는 뜻이다. 그럼 아무거나 넣어보기만 하면 돼. 얼마 넣어볼래? 0 넣어볼래? 그럼 뭐야? 5네? 0보다 크네. 모든 애들은 다 0보다 크겠네. 모든 애들은 다 0보다 크겠네? 그럼 모든 실근이네.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이게 더 헷갈리지 않아? 봐봐.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함수로 구분한다고 생각해봐. 아까처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애랑 y는 0이라고 하는 애로 구분해서 본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떤 뜻이라고? 함수 값이 0보다 내려가 있는, 아래에 있는 그 구간은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함수의 위치 자체가 어디서?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또 어디서? 4에서 이렇게 쭉 하고 내려갔다가 아마 요쯤인가요? 마이너스 9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 어쨌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아래로 볼록한 그 값에서 아마 요쯤 어딘가가 이제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뭐야? X축보다 X축의 값이 Y는 0이라는 위치니까 그 애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 구간에 해당하는 X의 범위.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미 익숙해진 상태라면 2차 부등식을 함수꼴로 바꿔서 푸는 게 압도적으로 편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래프를 그려 버릇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은요. 능형이라던가 뒤에 붙은 떨거지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A가 0보다 큰 값으로 제한을 잡고 시작하는 게 편합니다. 이때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y는 이라고 바꾼다면 얘는 뭐예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모양입니다. 맞죠? 그럼 그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애를 해석해봐. 뭐라고? x축보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 크다니까 x축보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 위에 있는, 그치? x축보다 위에 있는. 어? 누가 더 디테일하게는 x축보다 함수값이 y 값이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라는 애를 그래프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x축보다 y값이 어디에 있는?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요. 1차 함수에서부터 빌드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프 그릴 줄 알아? 그러면 그 그래프에서의 그 특정 값보다 큰 범위, 특정 값보다 작은 범위 구할 줄 알아? 그럼 이것도 할 줄 알아? 그럼 다 했네. 어? 그런데 우리 X축과의 교점의 좌표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니? 우리 아까 얘기했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X축 사이에 교점의 X 좌표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었니? 뭐랑 똑같다고 했었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무슨 식? 기차 방정식의 뭐? 실근의 값. 실근의 값. 실근. 실근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능형을 가져요.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등식을 봤을 때 내가 아까 처음에 뭘 봤었어? 0이 되도록 하는 애를 기준으로 얘보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마이너스 2 집어넣고 4 집어넣은 다음에 요 구간을 3개로 나누어서 중간값들을 보여줬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데? 0이 되는데 4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데? 0이 되는데 그럼 결국에 걔는 0이 되도록 하는 그 값은 뭐가 되는 거야? 구간을 나누는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구간을 나누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X축과 만나는 좌표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엔 얘랑 똑같다고요. 뭐라고? 2차 그 AX 제곱 더하기 이건 좀 말로 바꿀게요. 2차 부등식에서 경계가 되는 거.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있다. 4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경계를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그 경계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구나?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거구나. 왜? 함수로 풀려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세 개는 모두 다 어떤 내용이라고? 같은 내용이라고. 굉장히 외움 없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풀고 부등식을 함수로 풀고 방정식을 함수로 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좌표 평면에서 풀이하는 것들이 익숙해지셔야 해요. 선생님 그거 굳이 꼭 해야 되나요? 전 그냥 늘상 하던 대로 식으로 풀고 싶은데요. 중학교 때는 방정식은 방정식대로 부등식은 부등식대로 함수는 함수끼리 풀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요. 시간이 넘치시면. 제가요, 직관적으로 니네들한테 보여드릴 만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하나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풀 수는 없는 문제지만 올해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올해 수능에 있는 문제 요거를 한번, 야, 정면 봐봐요. 앞에 봐봐. 아니, 정면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 여기 보라고. 봐봐. 뭐라고 돼 있냐면 양수 A에 대한 함수 fx를 블라블라블라라고 할 때 직선이 곡선에 접한다면 저 E의 값은 뭐냐라고 물어봤어. 이거를 식으로 푼다고 생각해봐. 그럼 식을 뒤지게 세우고 이것저것 하고 막 이짓거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하면 돼요? 그래프 찍찍찍 하고 그린 다음에 풀면 돼요. 풀이 과정이 어느 정도의 풀이냐면요. 자, 이만큼의 풀이식을 세웠습니다. 몇 분짜리 문제였을 것 같아요? 푸는데? 2분? 2분 정도 걸리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번호도 9번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지 않고 이 중간에 있는 그래프를 생략하고 식으로 더 추가시켰다면 몇 분짜리 문제가 될까요? 한 4분 정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니네 내신도 수능 기출 변형이, 그러니까 모의고사 변형이기 때문에 유형이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30문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상위 아이들 기준으로도 말씀을 드릴게요. 최상위 아이들 기준으로 1번부터 4번까지는 몇 분 안에 요 4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 1분 30초. 4문제 푸는데 1.5분.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부터 뭐 대략적으로 5번에서부터 뭐 한 9번? 아니 10번? 뭐 많이 하는 사람 11번까지 이제 각 1에서 1.5분. 그럼 여기까지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15분? 아니, 절반을 풀었네? 그러니까 3분의 1이 풀리네? 100분 시험 중에서. 그 다음에 주관식도 있어요. 단답형 주관식이라고 해서 그 단답형 주관식도 거의 구성이 똑같아요. 10문제 기준으로 했다 치면은, 10문제가 아닐 텐데, 어쨌든. 10문제 기준으로 했다 치면은, 그 10문제 기준으로, 얘는 20문제 기준으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번부터, 예를 들어 16번까지, 더 돼요. 원래 21번까지 있는데, 아는데, 22번까지 있는데,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12번부터 한 17번 정도, 18번 정도까지는 이제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9번부터 21번까지, 그 다음에 22번짜리 문제 단독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수능은 조금 또 구성이 다르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3번, 23, 24, 25, 26, 27, 28, 26, 27, 28, 29, 3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마지막 얘네들이 최고 난이도 문제. 보통은 요 정도까지 자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19번, 20번까지 얘 위로 올려서 19번까지를 치기도 해요. 얘가 분당 각 문제당 3분 이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문제. 보통 한 3, 4문제 정도 돼요. 그 4문제를 푸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80분이요. 아니, 60분. 60분 동안 4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 40분 동안 이만큼을 풀어놓고 60분 동안 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결정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만큼만 다 맞으면 몇 등급이라고요? 3등급이요. 9등급 기준으로. 9등급 기준으로 3등급이요. 다 맞으면.
근데 니네가 그냥 풀 수 있는 상태로 어설프게 갔다. 그럼 만약에 이걸 못 풀고 한두 문제 틀렸다. 그럼 몇 등급이에요? 4등급이요. 4등급 제가 얘기했죠? 4등급? 4등급이면 그나마 수도권 대학교에선 써줍니다. 일단 서울 안에서는 네, 4등급 수학 영역 4등급으로는 쓸데없어요. 쓸 곳이 없어요. 안 써줘요. 안 받아줘요. 그러면 어떻게든 시간 단축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프 그리는데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그래프를 그려주셔야지만이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고 근데 선생님 좀 그래프 그리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안 익숙해져서 그래요. 그게 빨리 익숙해져야지만 니네들이 이제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개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지금 X축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라는 걸 확인했고, 그 X축에 정확하게 닿아 있는 그 경계값들은 어디서 확인한다? 2차 방정식의 실근으로 확인할 수 있다더라. 그러면 근에서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이라고 했다면 실근, 교점, 실근의 개수를 우리 2차 함수에서 뭐로 했냐면 위치 관계라고 하는 네 글자로 얘기했습니다. 위치 관계하면 생각나는 거는 누구? 판별식이라고 했습니다. 위치 관계하면 생각나는 애는 누구? 판별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수가 되는 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한 놈만 볼게요. 여기서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일 때 밑에다 적을까?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를 가질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진다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실근이 몇 개? 2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이 2개면 교점이 몇 개? 2개. 그렇다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교점이 몇 개? 2개. 여기를 이제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네 가지 경우로 나와서 보자면 뭐라고? x축보다 얘기 좀 해줘. x축 다시 0 보는 순간 뭐라고? 다시 x축보다 뭐라고? x축보다 크다니까 뭐 어디에 있는? 위에 있는. 다시 x축보다 위에 있는.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래에 있는지 위인지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봐야 되나.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위치를 얘기를 한번 보자고. 그러면 자 x축보다 위에 있는 x축보다 위에 있는 값의 함수값은 여기고 그 함수값이 나올 때 나오도록 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지? 알파보다 작은 범위 내에 있는 함수값들은 다 0보다 클 거야. 베타보다 큰 범위에 있는 함수값들은 다 0보다 클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부등호 모양 그대로 따라가요. 그럼 0보다 작은 위치에 있는 건 어떨 때? 알파부터 베타 사이의 범위를 가질 때. 그럼 마지막 알파와
베타를 포함하는 범위가 될 때. 두 번째, 만약에 그럼 판별식이 0이라고 하는 값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판별식이 0인 경우에는 뭐라고? 실근이 중근이라는 건 결국에 실근이 몇 개? 한 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 개. 교점의 x죠. 교점 몇 개? 한 개. 그럼 어떻게 그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때 짠! 한 곳에서만 만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진행해 봅시다. 0보다 커요? 0보다 커요? 0보다 위에 있는 값?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어디? 알파를 제외한 거. 그러니까 알파보다 작거나 죄송합니다. 저희 왜 0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다네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죠. 자꾸 0, 0, 0 하다 보니까 0으로 갔어요. 죄송해요. 자, 그럼 여기는요. x의 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x의 값이 알파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아니면 얘를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한다 했어요? x는 알파가 아닌 실수에서 이 부등식은 다 참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모든 실수. 부등식에서 모든 값에 다 해당될 때는 이렇게 모든 실수라고.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실수에서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보다 작은 거는 그럼 뭐예요?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려온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 뭐라고요? x는 알파라고 하는 값만 0이 되니까 여기서는 딱 요 범위에 있는 특수해가 나올 수 있겠네요. 마지막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안 만나야 된다고. 실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어떻게 그려질 거라고? 떠 있을 거라고. 그지? 떠 있을 거라고요. 떠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해를 어떻게 가지게 돼? 0보다 큰 거, 축보다 위에 있는 거, 모든 실수. 축을 포함해서 위에 있는 거, 모든 실수. 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없죠. 해가 없다입니다. 그죠?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해가 없는 특수한 경우들이 나온다고요. 거꾸로 이야기할 때 다음 2차 부등식이 해가 없을 조건을 구하라 라고 하면 뭘 먼저 봐야 돼? 모양을 확인해야 돼. 부등호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것만. 부등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거꾸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경우를 찾아라 라고 할 때는 아이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뭘 봐야 되는 거야? 부등호의 모양을 보고. 부등호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야? 모든 값에서 성립하기 위한 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지? 얘는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특수해지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보통 이제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204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 이만큼 설명했고요. 그 다음 이제 205페이지, 206페이지까지 해서 그 206페이지에 있는 키포인트
휴. 206페이지 임마! 맞아요. 거기에요. 206페이지 아래! 지가 어딜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펴놓고 멍 때리고 있어, 자꾸. 보세요. 좀 책을 좀 봐. 자꾸 장식이야. 무슨 CCTV 감독하는 장식이니? 앞에서부터 다시 간단하게 좀 볼게요. 205페이지 한번 보시면 205페이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어떤 모양 된다고요? 예. X축과 두 점 알파 베타에서 만나는 그래프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때 해는 저렇게 각각 가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고요. 판별식이 0일 때, 즉 접할 때의 위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판별식이 다음 206페이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즉 축에서부터 떨어져 있을 때의 위치도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거를 간략하게 줄여서 설명해 놓은 게 206페이지 하단에 있는 키포인트 표입니다. 됐나요?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좀 지우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있잖아.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떠한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fx라고 하는 값이 gx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걸 풀어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g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두 그래프에서 누가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gx라고 하는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은 어디인가요? 라는 문제예요. 만약에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 gx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fx가 gx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요 교점을 기준으로. 교점이 예를 들어 A랑 B라고 한다면 교점을 기준으로 교점 A보다 작은 위치에서는 gx가 더 아래에 있어요. A와 B 사이에서는 fx가 더 아래에 있어요. 그래프를 보라는 거야. 그지? gx보다 아래에 있잖아. B보다 큰 곳에서는 B보다 큰 곳에서는 다시 gx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만족하는 해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아, A부터 B까지요. 라고 하고 모양만, 부등호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12번입니다. 그러면 자, 필수예제 12번. 필수예제 12번의 문제 한번 보시면 필수예제 12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0에서) (4까지) 짠 얘가 gx래요. fx는 이렇게 해서 y는 fx랍니다. 요 교점이 2고요. 여기 얘네들이 만난 위치가 3이 된대요.
첫 번째 물어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보나요? fx가 gx보다 작은 곳은 어디예요? 옆에다 써주세요. 뭘 보는 거라고? 요렇게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프의 교점을 물어보는 거야.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 그럼 그래프의 교점 어디야? 여기야. 0이야, 0. 또 그래프의 교점 어디야? 3이야, 3. 교점과 교점을 기준으로 fx가 gx보다 더 아래에 있는 위치. 0보다 작은 거야? 0과 3 사이야? 3보다 큰 거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다 보지 말고 내 눈을 봐. 여길 봐. 이거 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답으로 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다시 얘기해 줄게. fx는 이 아래로 볼록한 애가 fx라고 위로 볼록한 애가 gx라고 fx가 gx보다 아래에 있는 위치는 어디냐고. 아래에 있는 지금 여기 봐봐. 여기 봐봐. fx가 gx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죠. 위에 있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지금 fx가 더 아래에 있을 때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3까지가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두 번째, 이건 좀 달라. 얘는 좀 달라.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그 값이 0보다 크대. 두 개를 곱했을 때라는 거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이거 부호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두 개를 곱한다라고 하는 건 부호 체크하는 거예요. 부호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비교해요?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x축과의 교점 어디 있어? 0이야. 여기서. 또 교점 어디 있어? 2에서. 또 교점 어디 있어? 4에서. 구간 몇 개로 나눠진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로 보는 거야. 자, 0보다 작은 애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0보다 작은 애 집어넣으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나와. 음수 곱하기 양수야. 음수 곱하기 양수야. 안 되죠. 다음, 0에서부터 2 사이. 1 집어넣어봐.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 음수야. 돼, 안 돼? 둘 사이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잖아. 둘 사이의 부호 같아, 달라? 달라. 그럼 어디야? 2부터 4 사이 한번 봐봐. 2부터 4 사이에 fx 플러스 양수. gx도 양수. 둘 다 양수니까 2부터 4까지는 말 돼, 안 돼? 돼. 4보다 커지면 gx가 다시 음수로 내려가는데 fx는 계속 양수가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2부터 4까지. 이렇게 값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해요. 그럼 440번도 한번 봐봐.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440번 한번 봐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뭐 보라고? 1번은 뭘 확인하는 문제라고? 어디를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뭐라고? 나 지금 뭔가 잘못 본 것 같아서. 뭐라고? 그래프의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문제라고. 2번은 뭐 보는 문제라고? 둘이 곱해져 있네. 곱해져 있으니까 뭘 확인하는 거야? 부호를 체크하는 거야. 부호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X축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아시겠나요? 됐나요? 됐냐? 그러면 필수제지 13번은 너네가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필수예제 14번도 결국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풀이인데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건 뭔데? 똑같아요. 아까 말했던 기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때 절대값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절대값 기호 바깥에 x가 존재하면 구간을 나눠라. 하지만 절대값이 그 안에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뭐 해도 된다? 마이너스 얼마부터 플러스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펼쳐서 풀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 필수예제 14번에 1번하고 3번을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되려나?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값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x가 0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고요. 그러면 이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될 거라 그래프로 치면 아래로 볼록한데 1하고 3이에요. 0보다 작은 구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1부터 3까지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범위에 주어진 해입니까? 네. 또 구할까? 그럼 어떻게 돼? 이번엔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다라고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얘는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둘 부호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라는 교점을 갖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해서 해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나오고 주어진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 보신다면 되는구나. 따라서 뭐 둘 다 돼요. 1부터 3까지 또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어렵게 하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있는지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근데 어떠한 다른 거, 내가 다른 풀이가 있다는 걸 말을 해줬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일단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x제곱이라고 하는 건 양수거든요. 0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절대값도 이미 양수 또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절대값을 제곱하더라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x제곱이라는 거랑 절대값 x제곱을 같은 레벨로 놓고 같은 상태라고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라고 식을 바꾼다면 얘를 절대값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문자 구하듯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 아래로 볼록할 것이고 1과 3 사이에 있는 값일 거야. 그래서 절대값 x의 값이 1부터 3까지일 거야 라고 풀고 나서 x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2번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2번은 그럼 여기 오른쪽 방법을 한번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2번은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거든. 어떻게 바꾸라고? 절대값 x로 바꿔서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할 거고 교점이 마이너스 2랑 1에서 생길 건데 요 양쪽 날개 부분에서 해를 가질 테니까
절대값 x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절대값 x라고 하는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임? 절대값은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이도 가능해요. 선생님 전 그게 더 헷갈려요. 안 쓰셔도 돼요. 구간을 나눠서 풀어도 됩니다. 똑같이 아까 했던 그대로 구간을 나눠서 풀어도 돼요. x가 0보다 클 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여기서 구간에 해당하는 해만 체크하시고 x가 0보다 작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올 것이고 x의 값이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올 텐데 범위에 해당하는 값만 체크해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이가 가능하다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요. 3번은 갑자기 머릿속에서 문득 떠오른 해결한 방법이 하나 있어서 그것도 보여만 드릴게요.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원칙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3 절대값 x-1이라고 되어 있으면 뭐 하면 된다고? 구간을 나누면 된다고. 절대값을 기준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면 돼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부호를 바꾸지 않을 테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이 3x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아요. x의 범위는 0부터 5까지입니다. 풀면 이렇게 돼요. 왜? 아래로 블록하니까 0이랑 5니까 이 사이 범위. 근데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까지 체크해서 최종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음 두 번째. 1보다 작을 때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이 부등호 방향을 그러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3보다 작다라고 나올 것이고 해를 정리하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가 돼서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체크해 주시면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인데 구간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입니다. 범위를 나눠서 풀었기 때문에 공통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범위를 합쳐서 써주셔야 되고요. 1보다 작거나 같거나 큰 거. 그럼 1을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라고 하는 해를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나 해계망측한 풀이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라고 했던 건 뭐냐면 x-1이 보였어요. 이 식이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3 절대값 x-1이 될 거고 그 절대값 x-1이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자, 절대값 x-1의 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1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나와서 이 절대값 x-1의 범위는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나오는데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값은 언제나 항상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서 절대값 x-1이라고 하는 값이 4. 굳이 따지자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사실은 얘는 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나와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이렇게 정의가 돼요. 네, 이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라서 이게 일반적으로 풀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3번 형태로 풀이가 되는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부등식의 활용은 식만 잘 세워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고 하는 거랑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옆에 있는 걸 잠깐 보고 넘어가자면 이게 해 조건이라고 나와 있죠. 2차 5번이에요. 5번 부등식의 해 조건. 식을 세울 때에도 예를 들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나오는 건 어떻게 봐야 돼? 항상 언제나 경계값은 뭐로 봐야 돼? 경계값은 x축과의 교점으로 보라고요. 그럼 얘를 풀이해주면 교점이 일단 뭐랑 뭐가 생기는 거야?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알파와 베타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저 사이에 있는 값이라는 건 결국 아래에 있는 값이 되는 거고 얘를 바꿔주면 x-알파 곱하기 x-베타라고 하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은 값을 구하시게 되는 거예요. 식을 작성할 때. 마찬가지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 경계가 두 개 생기는구나. 그럼 x축과 두 번 만나겠네. 그 값이 알파일 거고 베타일 건데 양쪽 날개 부분이라는 건 결국에 저 식으로 만들었을 때 2차 부등식으로 만들었을 때 0보다 큰 값을 가지겠구나 라고 식이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2차 부등식의 작성. 조금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뭐라고요? 알파부터 베타까지이면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할 때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다더라? 기본적으로 아래로 블록으로 생각하라고요. 아래로 블록으로 생각하라고. 근데 교점이 뭐라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근데 여기 아래에 있네. 그럼 x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 x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그죠? 근과계수와의 관계도 써먹을 수 있겠네요. 합, 곱이 보이는 거 보니까 근과계수와의 관계도 써먹을 수 있겠네요. 뭘 이용해서? 경계값을 이용해서 근과계수와의 관계도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x의 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x의 값이 베타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한다면 뭐 경계값을 기준으로 양쪽 날개이고 그 날개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두 경계값으로 이루어진 식곱이 0보다 크다라고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저기 밑에 나와 있는 항상 성립할 조건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애가 크다라고 하는 애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한번 생각해봐. 뭐보다? 뭐라고? x축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될까?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 위에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래로 블록한 상태에서 요 위에만 있을 수 있어? 위로 블록한 상태에서?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아래로 블록해야 돼. 그럼 내려가면 돼, 안 돼? 내려가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된다고? 떠 있어야 될 거라고. 떠 있다라고 하는 걸 위치관계 생각하는 순간 뭘 떠올리라고? 판별식 떠올리라고. 판별식은 교점의 개수를 말해. 교점의 개수가 몇 개?
0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돼요.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차분차분히 그래프를 그려가고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빌드업을 해가시면 돼요. 한 번에 빵 하고 이 경우에는 이런 거야, 저 경우에는 저런 거야, 이걸 통으로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 항상 성립하는 조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을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큰 게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이 그려져야 된다고?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되고, 요걸 관계식으로 바꿔주시면 아래로 볼록하니까 0보다 클 거예요?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자, 이건 어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뭐 해도 돼요? 뭐 해도 돼요? 0이어도 돼요. 만나도 돼요. 내려가지만, 그 밑으로 뚫고 내려가지만 않으면 돼요. 다도 돼요. 다도 된대.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 당연히 떠 있어도 되겠지만 다도 돼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식으로 바꿔봅시다. 관계식으로. 당연히 아래로 볼록할 때니까 0보다 클 거고요.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다고요. 이렇게 해석하자고. 그럼 이건 어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다 일 때는 그럼 뭐야?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 모든 값이 다 X축 아래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니까 뭐야? 위로 볼록해야지. 그치? 위로 볼록한데 만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만나면 안 된다고. 여기 아래로 볼록한데 만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럼 위로 볼록한데. 위로 볼록하니까 A는 0보다 어때야 돼? 작을 것이고. 안 만난다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이게 위아래로 뒤집어지면서 갑자기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막 작다가 커지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안 만난다, 만난다, 위치 관계는 판별식이다. 안 만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한 점에서 접하는 건 판별식이 0인 거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다라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중요한 거지. 아시겠습니까? 라스트. 그럼 판별식이 0보다 A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계산 보시면 떠 있어도 되고 다도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 A는 당연히 0보다 작을 것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겠다까지 풀이가 가능하다고요. 이게 211페이지 내용입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 무작정 기억하지 말라고요. 머리를 써버릇해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 진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과머리 문과머리 얘기했던 적 있죠. 우리 집에 있는 장아무개 씨가 나한테 수학 문제를 한번 물어봤어서 제가 대답을 한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이 사람이 뭘 질문을 했었냐면 진짜 중학교 1학년에 대한 기본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공식을 먼저 알려주고, 늘 항상 수업하던 대로 공식을 먼저 알려주고
자, 이 공식이 왜 그러냐면 이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닥쳐. 닥쳐, 거기까지. 그래서 책에 있는 그대로야. 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잖아. 귀를 열고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우시라고요. 진짜 타이밍을 알려줄게. 그래서 그때 왜 닥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자 A는 B야.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 기준에서는 그 왜냐하면이라는 멘트까지 외워야 된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이과충들이어서 다 이과머리밖에 없어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학원일을 내가 먼저 시작했었다고 했죠. 학원일을 한창 하고 있었을 때도, 왜 이걸 못하지? 라고밖에 생각을 못했었거든. 납득을 못했었어. 근데 이 해프닝이 딱 겪고 나니까, 와, 이게 문과머리구나. 좋댔다. 왜 좋댔다? 문과머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천한 사명감에 의해서. 그래서 너네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억지로라도 이과머리로 생각을 해야 점수가 올라가요. 문과머리로서 받을 수 있는 한계 점수는 3등급. 진짜 그러니까 완전 대박 나서 로또 당첨급으로 우연에 우연히 겹치면 2등급까지 가는. 그거에 대한 증인이 내 대학교 친구 중에 있어요. 학번으로 따지면 선배죠. 나는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갔으니까. 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과를 왔는데 그 하고 싶은 일이랑 적성이랑 완전 달랐어. 얘는 완전 문과적인 적성을 가지고 이과에 있는 학교로 온 거야. 성균관대학교. 어떻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국어랑 영어를 거의 100점을 맞고 그때는 우리 과탐이었으니까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도 과목 선택을 할 때 최대한 암기 과목, 그러니까 외우는 거가 분포되어 있는 생물이랑 지구과학 위주로 공부를 했대. 지금 얘는 그게 안 돼, 어쨌든. 그리고 나서 수학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1년 동안 모든 유형을 외웠대. 걔도 미친놈이지. 1년 동안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수학 문제를 풀고 틀린 거를 다 외워. 또 다음날 4시간 정도 수학 문제를 풀고 틀린 걸 다 외워. 그렇게 해서 일주일 반복을 하고 주말마다 내가 제대로 외웠는지를 체크했대.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렇게 푼다. 저런 패턴이 나오면 이렇게 푼다를 니네들은 진짜 어설프게 외워서 공부한다고 하잖아. 그 극강의 정말 끝판을 보여준 거야. 외워서 공부하는 거의 끝판을. 그래서 3등급 상위권 나왔대요. 2등급 걸쳐 뗐나? 3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아슬아슬한 점수를 받고 운 좋게 겨우겨우 우리 학교로 들어왔다고 하네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틀린 게 아니야. 학원 선생님들한테 다 얘기해봤어요. 우리 학교에서 진짜 1년 내내 수학 외워갖고 2등급 받았던 애가 있다 그랬더니 그건 진짜 로또 터진 거라고. 로또 당첨된 거라고. 아무리 그렇게 영웅을 써서 1년 동안 외웠어도 2등급? 그건 진짜 운 좋은 거라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했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런 운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율 끝판왕 아니야? 하루에 4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를 다 외웠다니까? 그럼 하루에 수학 문제를 8시간, 7시간씩 공부를 해가면서 결국엔 남는 거는 이 문제 이렇게 푼다라는 그 알고리즘만 머릿속에 남긴 거야.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원리도 몰라. 그냥 얘는 이렇게 푼다가 그걸 외웠대. 괜찮아 보여? 어때?
니들이 생각하기에 괜찮아 보이면 그대로 해도 돼요. 아, 그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죠. 아까 말했죠. 뭐라고?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진짜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외워서 겨우겨우 2등급 톡거리를 했다고. 근데 만약에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애들 중에서 수학을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꼬박꼬박 하는 애들은 없어요, 솔직히. 걔 빼고. 왜? 이과 계열로 공부를, 머리잖아요. 이과 머리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씩, 2시간? 채점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하루 2시간? 이 정도씩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1등급, 뭐 아니면 2등급 상위권, 이렇게 나왔거든요. 내 친구들이 뭐, 다, 그 엘리트 애들만 놀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반에서도, 그 학원 기준으로도 최상위반이기도 했고,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바꿔보시면 됩니다. 바꿔버리 하시면 돼요. 자, 봐봐. 표시지 16번 갑시다. 이걸 가지고 저걸 해석할 수 있으면 2차 부등식은 한 70% 해결 가능한 거예요.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해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래요. 원래 이렇게 사이 범위를 가질 때는 어떤 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지? 근데 얘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상태가 뒤집어졌네?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하나, a는 음수겠구나. 음수를 전체적으로 곱해줘야 이 식 전체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라는 식에 a를 곱해주면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겠구나 라는 뜻이에요. 이걸 기억한 상태로 이제 확인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얼마예요? 1이에요. a분의 c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이에요. 근각의 수와의 관계를 써먹는 겁니다. b 대신에 얼마를 쓸 수 있고 마이너스 a를 쓸 수 있고 c 대신에 마이너스 12a를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뒤에다가 대입하세요. 그대로 뒤에 식 ax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에 대입하세요. 얘네들을요. 그럼 a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x 마이너스 12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올 거고 전체를 뭐로 나눌까? a로 나눠버리죠. a로 나누게 되면 우서가 a는 양수라고 했어? 음수라고 했어? 음수면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해줘야 돼? 반대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44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보여? 사이값이, 사이에 있는 경계 사이값이 보여. 근데 0보다 크대. A는 0보다 어떤 거라고? 작은 거라고. 우서가. 나 몇 번 얘기할게. 447번 얘기했는데 네가 그걸 손으로 가리고 있어요. 집중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집중을 못 하고 있는데? 17번. 필수에서 17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아까랑 우리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예요?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가 중요해요. 2차 부등식 차수를 언급했으면은 최고차항이 절대 0이 되면 안 되지만 지금 17번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등식이래요. 부등식이래요. 그냥 부등식이래. 그래 놓고 a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더하기 2x 더하기
4라는 값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한대요. 그럼 뭘 봐야 돼? 부등식이라는 멘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최고 차항계수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예상해 보자고.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x축보다 크다.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뭐까지 보면 돼? 판별식 보면 되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들어가서 판별식을 집어넣어 주시면 a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더하기 2이고 요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식을 정리해 주시면 a 마이너스 2 곱하기 a 더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되냐.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오케이. 범위 내에 있네요. 다음 두 번째 이것도 확인하라 그랬어요. 이 마이너스 2일 때요.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을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이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이요. 그럼 어떤 식이 나와요? 4가 0보다 크다예요. 이거 말 돼, 안 돼? 말 돼, 안 돼? 돼요. x값에 상관없이 돼요. 맞죠? 모든 실수에서 다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여도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얘 찾았고 여기 찾았다.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가 뒤집어져서 아래로 볼록이 될 텐데 위로 볼록이 될 텐데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는 없죠. 반드시 언젠가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더 볼 필요가 없네요. 최종 결론 a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 요거까지 합쳐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부등식이라는 멘트가 안 들어가 있고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볼 필요가 없죠. 0이 되면 안 되니까. 되겠니? 18번. 해를 가질 조건, 해를 갖지 않을 조건. 얘도 같은 유형인 거예요, 그러면. 자, 2차 부등식이랍니다. 아유, 친절해라. 2차 부등식이래요. 2차 부등식에서 a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해를 갖도록. 그럼 해를 갖기 위한 조건은 뭐야? 최고차항이 0보다 클 때랑 최고차항이 0보다 작을 때로 구분해서 보자고.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거든? 아래로 볼록한 애가 0보다 큰 값이 해를 갖기 위해서는 다 되지 않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 판별식이 0이야. 판별식이 0보다 커.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해를 갖도록이라고 하는 건 단 하나만 포함해도 해가 있다.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판별식이랑 상관없이 어차피 아래로 볼록한 애는 언젠간 위로 올라가죠. 그죠? 이게 다 되는 거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위로 볼록한데 0보다 큰 값이 존재해야 돼. 이렇게. 그럼 요때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돼요. 판별식? 짝수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 0보다 커야 되니까 a의 범위는 뭐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인데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또는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그럼 2번,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거꾸로 써주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을 벗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뒤집어지면 돼요. 근데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A는 0이면 안 됩니다. A는 0이면 안 돼요. 이게 2번 답이 되겠습니다. 발전 19번은 그냥 보세요. 자, 제한 이 정도도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셀에서는 아마 연습이 좀 나올 겁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한다라고 하는 건 그래프의 개형을 추측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0부터 3까지일 때 2차 부등식 어떤 놈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9의 값이 0보다 작은 애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잘 생각해봐.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한 애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이 구간에서는 항상 성립한대. 축보다 x축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그 반드시 존재하는 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겨? 그러면 요 0을 집어넣었을 때에도 또 3을 집어넣었을 때까지도 뭐가 되면 되는겨? 음수값을 가지면 되는 거야. 결론 뭐라고요? 저기 요 식을 fx라고 했을 때요. 0 집어넣으세요. 그 0이 0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또 3 집어넣었을 때에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이거 만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프의 개형을 예상해서 아래로 블록한 애에 아래로 블록한 애에 0보다 작거나 같은 담궜을 때 그 값의 범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함수값을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계속 내가 함수값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럼 0 집어넣으면 얼마?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입니다. 두 번째 3 집어넣으면 a제곱 더하기 3a가 나옵니다. 얘가 3a가 나오고요.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나와요.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a의 값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입니다. 끝. 자, 속도를 조금 높이겠습니다. 6번에 대해서는 그냥 언급만,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만,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갈게요. 네. 왜 이거를 읽고 넘어가기만 하냐면, 아까랑 방법이 너무 동일해서, 219번, 그냥 방법이 너무 똑같아서, 네, 굳이 할 말이 없습니다. 연립 부등식은 방식이 똑같아요. 뭘 하고? 각각 따로따로 범위를 구해서 수직선에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면,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 끝이에요. 연립 부등식은. 그게 1차 부등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뭐 나중에 뭐 3차, 4차 부등식이 나온다 할지라도 안 나와요. 나온다 할지라도 똑같다고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연립 부등식 풀 때는 뭐 조심하라고 그랬죠? 부등호 모양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가요. 자, 필수 예제 20번에 하나, 21번에 하나, 그 다음에 또 몇 개 라이트하게 보고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는 네, 굳이 제가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문제풀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0번. 20번, 필수 예제 20번 기준으로 1번이랑 4번 한번 볼게요. 자, 1번.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5의 값이 0보다 크거나 크고요. 그 다음에 6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애를 연립할 때 저 위에 있는 상단의 식을 풀어주신다면 x 플러스 7 곱하기 x 마이너스 5가 될 거라 해가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크다라고 나올 거고요. 그죠? 두 번째, 요 식을 풀어주시면 2, 3, 5, 1 마플이네요. 그러니까 2x 플러스 1 곱하기 3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라고 나올 거라서 정리하시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x가 3분의 5보다 크다 나옵니다. 수직선에 나타냅시다. 수직선에 나타냅시다. 수직선에 나타내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자, 4개를 표현하는 게 아니야.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야. 그럼 같은 식에서 나온 애는 수직선에다가 표현할 때 같은 높이로 표현하면 좀 더 구분하기가 쉬워져. 어떻게 하라고? 자, 봐봐. 마이너스 7보다 작고 5보다 큰 거다. 근데 또 누구? 마이너스 2분의 1, 여긴 어딘가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고 3분의 5보다 큰 거다. 이렇게 레벨을 맞추세요. 높이를. 니들이 그릴 때. 그럼 그랬을 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5보다 큽니다가 해가 돼요. 그렇죠? 4번도 같이 봐요. 4번 한번 봐봐요. 절대값 x 마이너스 1, 2, 3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첫 번째 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뭐라고?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하나 구했어요. 두 번째 식은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x 더하기 1 곱하기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하시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뭐라고? 수직선에 나타내라고. 첫 번째,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에서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는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범위는 요 양꼬다리 되실 거고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등호 모양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아니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 내용이었습니다. 부등호 모양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게 필수예제 21번에서도 이어집니다. 필수예제 21번에서도 이어집니다. 필수예제 21번 확인해 보시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x 더하기 2a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얘의 해가 뭐가 되도록?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도록. 자,
어디서 오는 거라고? 얘는 어디서 온 거라고요? 여기서 위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애는 요 모양 따라온 거죠.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식 한번 풀어주신다면 속도 조금 올릴게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와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x-2 곱하기 x-a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문제가 생겨요. a가 A라는 경계랑 E라는 경계가 생기는데 둘 중에 누가 큰지 몰라요. 그죠? 그럼 자 수직선상에 한번 나타내 보신다면 수직선상에 나타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라고 하는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면 저 공통 부분의 범위를 보아하니 어떤 식으로 여기 2보다 작거나 같아서 요 어딘가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x의 범위는 a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a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요 아가. 응? 그러면 결국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하는데요. 항상 뭐 확인하라고 했죠? 요 경우에는 등호 확인하라고 그랬죠.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돼요? 안 돼요? 공통 범위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나오려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이랑 겹쳐져도 답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허근에 갖는 조건, 실근에 갖는 조건 그냥 판별식 그 2차 부등식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그 실근 조건 얘 때문에 오늘 좀 빠듯하게 보자고 얘기를 했던 거라서 외워도 돼요. 이해가 베스트인데요. 외워도 돼요. 얘는 외워도 돼요. 근과 관련 2차 방정식의 근과 관련된 내용이 뭐 3가지? 여기서는 2가지일 거예요, 아마. 2가지 정도 나올 건데요. (7번이었고요)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조건. 근 가지고 해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판별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죠? 근 가지고 해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실근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근이다 라고 하면 해먹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실근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근의 부호 그리고 근의 위치. 근의 위치. 그 위치라는 말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는 근의 분리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렇게 3가지 경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2차 방정식과 관련해서, 아니 2차식과 관련돼서는 거의 마스터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근각의 수와의 관계는 이미 했으니까 얘는 넘어가고요. 우리 근의 부호와 관련돼서 그리고 근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근의 부호요, 부호. 봅시다. 1번. 그냥 근의 부호는 아니고 사실 실근의 부호인데요. 허근은 부호가 없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에서의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 그리고 판별식을 D라고 표현한다면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 이거 여기 근의 부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근과의 수를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과의 수와의 관계.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 양수를 서로 더해. 양수를 서로 더하면 두 근의 합이 뭐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거든? 그치?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뭐야? 양수가 돼야지. 그 다음 뭐야? 두 근의 곱이라고 하는 애는 a분의 c인데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가 되겠지. 그리고 부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실근이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 합니다. 다음,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음수 두 개를 서로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얘는 0보다? 음수 더하기 음수는 0보다 작겠죠. 그지? 맞지? 그지? 그럼 두 분의 곱은요? 음수 곱하기 음수, a분의 c라고 하는 애가 음수 곱하기 음수. 음수 두 개를 곱하면 부호가 어떻게 돼? 양수가 되죠. 자, 다시. 부호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두 분이 모두 실수라는 얘기죠.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될 경우. 더했을 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데 더했을 때 부호가 어떻게 나와? 몰라요. 모르는 거 쓰지 않아요. 그럼 음수랑 양수랑 곱한 값인 a분의 c는 반드시 뭐가 나올까? 음수가 나오겠죠. 판별식 보지 않아요. 왜? 판별식이라고 하는 값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서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서요. 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b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항상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a분의 c라고 하는 값이 음수예요. 얘가 음수예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 무언가에다가 마이너스 음수를 뺀 거예요.
그럼 반드시 양수가 나옵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 볼 필요가 없어요. 다음 넘버 2. 근의 분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의 분리요.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거는 뭘 보면 좋냐면 여기서는 어떤 거를 이용하는 거냐면 이차함수와 이차함수의 모양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판별식을 그러니까 d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뭐라고 할까요? 여기 P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P네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 번째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P라는 숫자보다 작다. 세 번째는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할 때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건 중에 하나를 뭘 추가하냐면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A가 0보다 큰 경우에만 따져요. 뭐라고요? 아래로 볼록한 것만 따져요. 아래로 볼록한 거에서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알파, 큰 게 베타 이렇게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떠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이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어떤 거? P라고 하는 그 값이 얘네 두 근보다 작은 위치에 있다면 첫 번째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P의 함수값이 양수. P를 집어넣으면 알파보다 작은 값에서 집어넣으면 0보다 큰 곳에서 만나겠죠. 두 번째는 축의 위치를 봐요. 축의 위치는 뭔데? 두 근의 평균이요. 두 근의 평균이요. 우리 그거 뭐라고 쓰는데요? 마이너스 2a분의 b요. 얘가 뭐보다? P보다 커요.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판별식을 써야 돼요. 판별식을 써야죠.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랑 베타가 있다면 여기 아래쪽 어딘가에 P가 있다가 될 것이고 뭘 집어넣으면 P 집어넣으면 0보다 클 거예요. 또 축의 위치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값이 P보다 작을 거래요.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할 때 야, 함수값 봤으니까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뭐는 기본적으로 보고 가겠구나 라는 거를 예상 가능하겠지? 함수값 한번 보자고. 자, 아래로 볼록한데 알파, 베타 사이에 요 어딘가에 P가 존재해.
그럼 P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의 부호는 0보다 어때? 0보다 어때? 지금? 작아요. 나머지 두 개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몰라요. P가 축일 수도 있고 축보다 작을지 클지 몰라요. 그 다음 판별식 굳이 따지지 않아요. 이미 X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선을 넘어갔다 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굳이 보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닥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배우신 거 앞에서 배운 표 하나랑 여기 있는 해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항상 성립할 때 같이 이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근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 썼습니다. 근데 결국에 근의 부호라고 하는 거는 누굴 이용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주로 설명을 한다면 근의 분리라고 하는 근의 위치예요. 위치. 근의 분리. 보통 이제 얘를 근의 위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위치라고 하는 그거는 뭘 이용해서 그래프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런 모양으로 증명이 가능하더라. 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 마무리하고요. 필수 예제 24번 넘어갈게요. 요거 안 해도 요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넘어가고요. 두 분이 모두 1보다 클 때 라고 하는 문제를 보는 순간 이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25번에. 뭐부터 떠올려야 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0보다 크겠구나. 축의 값이 1보다 크겠구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이렇게 세 가지. 1번, 2번, 3번으로 풀어야겠다를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2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등식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9번까지, 9페이지까지고요. 좀 빠르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빠르게 진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만, 집에서 반드시 무조건 반드시 복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무작정 숙제만 풀어 제끼고 나면은 이거는 속도가 속도이니만큼 90% 이상으로 까먹습니다. 의미가 없는 시간이 돼요. 아시겠죠? 촬영은 일단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부탁드릴게요.